자, 그럼 먼저 무턱과 하악외소증의 차이부터 말씀드릴게요.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무턱이냐 하악외소증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글쎄 무턱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하악외소증에 가까운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지, 이 환자는 무조건 하악외소증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무턱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무턱의 심한 상태가 하악외소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요 분하고 요 분의 그 턱 CT거든요. 외측에서 본 모습을 보면 두 분 다 여기 턱에 전진이 없는 무턱이에요. 그런데 요 부분을 보면 양쪽이 좀 달라요. 그죠? 이걸 맨디블라 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길이거든요. 이 턱 끝의 길이. 그래서 이 길이가 이쪽은 충분히 긴 듯한데 이쪽은 좀 짧죠. 그리고 콘다일 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콘다일 하이트라고 그러는데 정상보다 이 콘다일 하이트가 하악외소증에서는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하악외소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거는 무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거예요. 이거를 해박적으로 이제 조금 아나토미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. 1번이라고 표현된 여기가 하악 과두의 길이에요. 콘다일 하이트라고 해서 여기가 콘다일 하이트고요. 그 다음에 4번 이게 맨디블라 하이트라고 해서 이 고니움 턱 끝에 꺾인 부분에서 콘다일까지의 거리 4번이 하악 높이 맨디블라 하이트가 되고요. 그 다음에 하악 체부의 길이가 맨디블라 랭스예요. 그게 6번 이렇게 쭉 길게 있죠. 턱 끝에 가장 밑에 부분을 맨툼이라고 하는데 그 맨툼에서 고니움까지 턱의 꺾인 부분까지를 맨디블라 랭스라고 해요. 그래서 하악 체부 길이를 말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악 각도, 이게 하악과 각도를 고니얼 앵글이라고 해서 이 5번이 고니얼 앵글이 되죠. 이 네 가지만 아셔도 돼요. 그래서 이 각도의 평균이 대한민국 사람이 116도, 118도 정도 돼요. 116도, 118도면 이게 90도라고 보면요. 이 90도라고 보면 116도 한 요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서양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다 사각턱이에요.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사각턱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. 무턱은 하악의 높이, 이 높이는 정상이면서 이 체부의 길이, 그러니까 제 턱에서 보면 이 길이, 높이는 정상이면서 이 옆의 길이가 짧아진 거예요. 이걸 무턱이라고 하고요. 하악 외소증은 얘도 짧고 얘도 짧아지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. 무턱은 이 맨디블라 랭스만 짧은 거고 하악 외소증은 하이트도 짧은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악 외소증 환자의 전형적인 CT 모습인데요. 이 환자 CT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죠. 정상적으로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이렇게 하악과 고니움이 뒤쪽으로 좀 빠져있는 모습이 보여요. 이게 하악 외소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. 이 길이가 맨디블라 하이트가 짧고 콘다일 하이트가 짧은 상태에서 요게 뒤가 좀 이게 이제 다 수평을 맞춰서 CT를 봤을 때 하악각이 뒤로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면 요것도 이제 판단 요소가 되고, 또 이 그 하악각 앞쪽에 이렇게 너치가 좀 온폭 패인 부분이 생기는 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. 왜냐면 길이 성장이 덜 되면서 여기가 조금 패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악외소증 환자의 특징은 짧은 하악과도 길이, 그러니까 요 길이죠. 요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하악각, 뒤로 약간 또 빠지는, 그 다음에 하악각 앞쪽에 함몰이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.